학원에 오시면 이 상태일 거잖아요, 컴퓨터 키면. 그래서 크롬 하나 열어주시고 그냥 D15만 치면은 어쨌든 수업 페이지 모든 그 링크가 들어있는 수업 페이지가 하나 열린 거니까 요거 하나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시기 전에 일단 구글 계정 내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해야 내 걸로 계속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걸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사람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또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에 그냥 로그인. 그리고 깃허브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해주셔야겠다. 깃허브도 내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른다면 그 사람 걸로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 마크 또는 그걸로 계속 확인,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켜주시고 크리에이트. 그리고 여기는 템플릿이 굉장히 많은데 못 찾겠다, 웬만하면 이렇게 3개 있을 건데요. 웬만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자바라고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자바 보시면 FX 있고 스윙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자바 클릭한 다음에 얘가 알아서 정해주는 이름 크리에이트 리플 하시면 네, 여기까지 될 건데요. 이게 사람 걸로 돼 있구나. 테마는 뭐 적당히 바꿔주시면 되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최초에 얘가 에러가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에러 어쩌고 하면 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는 이렇게 3가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각 문제는 이 문제라고 써져 있는 부분 안쪽에 들어 있을 건데, 문제 클릭하셔서 쇼 파일스 기다려서 이 파일 클릭해 주시고 이만큼 복사해서, 이게 예전에는 컨트롤 A가 됐었는데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크리에이트 해놓은 연습장으로 오셔서 컨트롤 A,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 돌려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 파일명 있고 콘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파일명은 요 파일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그냥 옆에 있는 그 익스플로러가 없어지는 거지 파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네.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부분, 그 실행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에 관해서. 실행 버튼을 그냥 눌러볼게요. 여기 우선은 콘솔의 결과가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정보를 싹 다 끄집어내 보세요. 아까처럼 컨트롤 엔터를 해도 되고 원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만큼 나온 거네요. 그죠? 다른 뭐 영어 단어들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걔네들은 하나도 안 나왔고, 이 쌍따옴표로 감싼 부분만 출력이 되고 있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나올까를 예상을 해보시고 실제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보고 내 예상했던 거랑 내가 예상했던 거랑 비교를 해서 아 이런 거구나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책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다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문을 보고 싶다, 나는 꼭 책으로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참 참고로 요 리네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메인.자바를 리네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리네임 하면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리네임해서 얘를 뭐 바꿔야지 하면 안 돼요. 대신에 이건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제 add 파일 해가지고 뭐 a.txt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메모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얘는 대신에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고 그냥 텍스트 파일이니까 실행은 요 main.java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메모를 하고 싶다면 여기 add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이 상태를 뭐 자바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다,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했다면 제가 크리에이트를 그냥 더 해볼게요. 아예 새 걸로 자바로 크리에이트 아무거나 했어요 지금. 그러면 새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새로 만들어줬죠. 여기다가 뭔 짓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남겨놨으니까. 내가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남기고 싶지 않다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텍스트까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툴을 그냥 진짜로 연습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조만간 바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메모 같은 거를 여기다가 잔뜩 남겨놔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크리에이트 그냥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완전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미리 아셔야 되는 것들. 지금 자바를 공부하려고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자바는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제 특징적인 부분, 이제 심화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뉠 건데 이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만약에 다른 수업을 하셨다면 봤던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출력, 전수, 조건문, 분봉문, 함수까지가 될 건데, 기본적이라 하면 이건 다른 언어에서도 보이는 특징들이에요. 파이썬이나 뭐 C 언어나 C++이나 뭐 상관없이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갖고 있는 개념들. 그러니까 내가 언어 하나 잡고서 이거를 공부했다면 다른 언어 공부할 때 좀 편해질 거예요. 하나만 파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언어를 다양하게 좀 다뤄보는 것도 필요하고, 네, 많이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좀 많이 숙달을 해서, 반복 숙달을 해서 내용을 좀 많이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언어에 도전을 해보셔도 돼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얘는 자바만의 특징이다는 아니에요. 다른 언어에서도 보이는 특징이지만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로서 가지는 좀 심화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객체, 뭐 리스트, 클래스, 뭐 상속, 추상, 인터페이스, 또 뭐가 있더라? 인터페이스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예요. 간단한. 그래서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노력이랑 시간 들이는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8대2 또는 7대3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저랑 다른 언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자바 수업이 지금 1, 2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수업이 아니라 그냥 쭉 이어지는 하나의 연계 수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할 겁니다.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또는 그냥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냥 강의 순서 쭈루룩 나와 있고 책은 뭐 챕터별로 쭈루룩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뭐 한 단원씩, 뭐 하루에 뭐 몇 페이지씩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특징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노력을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정말로 여기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노력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특히 이쪽 길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뭐 이직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사실 일하면서 또는 학교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이거 할 때가 그나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어려워요. 시간을 얘네들보다 더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서 더 들여야 돼요. 하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뭐 한 10분 만에 이해가 된다, 그럼 얘는 1시간 만에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은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 있을 때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아마 최종 목표가 자바로 간단한 게시판 만들기일 거예요. 간단한 게시판 만들기를 이제 공통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자바 기초 강의 수업에서는 이유는 이제 이쪽 업계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해야 마지노선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바를 가지고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떤 회사에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 라는 게 있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 나중에 자바 끝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개념 얹어야 되는 거고, JSP 개념 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서버, 그리고 여기다가 스프링, 그런 거. 제가 추천하는 루트는 이래요. 얘를 바탕으로 DB 공부해서 여기다 얹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서버 내용을 얹어요. 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거의 완성되는 단계일 텐데, 이 뒤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얘도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문법에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학원 커리큘럼으로 따지면은 DBMS는 단과반이 있고요. JSP나 스프링 같은 거는 웹앱 개발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5개월짜리. 네.
그걸 하나 진행하고 나면은 웬만한 이제 대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싸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바로 뭔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많이. 네, 따로 저한테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좀 더 강조를 하자면 얘네는 진짜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반복해서 실행을 해봐야 돼요. 이게 손에 익어야, 눈에 익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3시간씩 열을, 맞죠? 자바 1이 3시간씩 열을 30시간, 그리고 자바 2까지 하면은 총 60시간을 같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에서 이제 좀 강사가 바뀌겠지만 마찬가지예요. 60시간에 내가 언어를 다 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중국어 60시간 공부해서 말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려면 시간 투자, 노력 투자를 더 해주셔야 돼요. 따로 수업 시간과 별개로.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좀 쉬운데 하면서 초반에 이제 좀 쉬운 거 할 때 쉬운데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만 딱 하고서 복습이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초반에 요거는 외워주세요. 퍼블릭, 클래스, 메인. 중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역할이 달라요. 차이 두셔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중괄호였고요. 퍼블릭, 스태틱, void, 메인, 아규먼트, 계열, 아규먼트. 여기까지는 외워주세요. 이거를 그냥 안 보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은 이거는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약간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래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공부를 초반에 할 때 지금 당장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이 나중에 다른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제대로 하셨다면. 여기 이만큼,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이것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랑 얘랑 차이점은 들여쓰기라는 거 아시겠나요? 들여쓰기. 그죠? 얘랑 뭐 생긴 거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차이점이 들여쓰기잖아요. 그죠? 뭐 이 들여쓰기는 인덴트 또는 인덴션, 뭐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좀 병적으로 지켜야 돼요. 가독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요. 얘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서 얘를 감싸는 중괄호가 몇 쌍이에요? 이 녀석을 감싸는 중괄호는 한 쌍이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한 번 들여쓰기예요. 얘 입장에서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들여쓰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들여쓰기 할 건데는 몇 번 감싸졌는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내가 이 안쪽에 뭔가 작성을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몇 번 들여쓰기 해야 돼요? 2번 들여쓰기 해야 되죠. 그죠?
스페이스바 2번 맞나요? 아니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얘랑 위상이 똑같잖아요 지금. 얘는 한 번 들여쓰기 한 거예요. 그럼 스페이스바는 총 2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탭을 쓰면 이만큼 가는데 여기서 탭을 쓰면은 이만큼밖에 안 가요. 얘는 스페이스바 2칸입니다. 스페이스바 2번에 탭 1번이라고 맞춰놨어요. 아까 인덴트 사이즈 2칸씩이라고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얘는 뭐 빠진다 쳐도 이거 빼면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도 안 돼요. 얘를 해결하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2번씩 총 2번 또는 탭 2번 해서 들여쓰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얘를 감싸는 중괄호가 몇 쌍 있는 거예요? 2쌍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 얘를 가져봅시다. 이렇게 쓰면 맞는 모양인가요? 그러면? 맞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2개 들어갔잖아요. 맞죠?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요 system.out.println 얘가 출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출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출력은 이거 뭐예요? 프린트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프린터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출력기가 되는 거죠. 문서를 출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출력은 모니터를 의미해요. 모니터의 결과를 출력해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쓰면은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건데 또 이거 한 줄이 그대로 출력이 되지 않았죠. 그죠? 아까 우리 결과 봤을 때 한 줄이 그대로 출력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한 줄이 그대로 출력됐다면 이대로가 여기 쭉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걸로 이제 차이점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 뭐 클래스 메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또 메인 클래스라고 읽고요. 얘는 소문자죠. 똑같이 메인이에요. 얘는 대문자 메인 클래스고요. 얘는 메인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얘가 메인 클래스고 얘가 메인 메서드야까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출력을 맡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 것만 출력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죠? 네요. 아까 들여쓰기 기준이 뭐였죠? 중괄호였죠. 요거 중괄호를 따져봤을 때 얘 입장에서 얘는 몇 쌍이 감싸고 있어요? 2쌍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2개가 맞는 거죠. 이걸 쓸 때마다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편집증 환자 마냥 얘를 지켜야 돼요. 초반에 특히 이렇게 막 제멋대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왔죠? 2번 나왔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 한 줄이 이 한 줄을 맡고 있는 거겠네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거 이렇게 쓴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잘 지켜줘야 돼요. 얘는.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파이썬은 이걸 틀렸다고 해요. 파이썬은 이게 틀린 문법이에요. 그냥. 근데 자바에서는 틀렸다고 뭐라 하진 않지만 맞지 않는 문법이에요. 파이썬은 들여쓰기, 그러니까 중괄호가 없고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음에 공부할 언어가 파이썬이라면 이거 습관 잘 들여놔야 돼요. 정말로. 자, 이 상태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앞에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보면서 그냥 제로 상태에서 여기까지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영상 잠깐 멈출게요. 자, 일단 거기까지 직접 타이핑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이 좀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따로 타자 연습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타자 연습은 뭐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시간 투자밖에 답이 없습니다. 얘는 뭐 개념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내용을 좀 더 이어서 하자면, 그래, 여기 만약에 내가 실행하는 결과가 여기 남아있다면 이거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여기 휴지통 모양이 있을 거예요.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전에 했던 게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줄여서 하이라고만 합시다. 잘 보세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이가 총 2줄 나오는데 이거는 미리 알고 계속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하이가 2줄 나오겠구나 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예측한 결과랑 비교를 해보세요. 하이 1, 하이 2가 줄바꿈을 해서 나왔어요.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걸 왜 하냐면 하이 1, 하이 2 썼는데 하이 1, 2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 순서대로인가?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꿔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순서대로가 맞네요. 맞죠? 써준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확인을 통해서 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LN은 뭐냐면 줄바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라인이에요. 라인. 얘를 한 줄에 출력하겠다. 한 줄에 하나만. 한 줄에 하나만. 그래서 이 하이1이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게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여기 마음대로 2, 1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해요. 컴퓨터가 읽어드리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3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실행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는 3일 나오고 2, 1, 3 나오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참 그래, 이거
네, 보시면 저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써줬잖아요. 얘는 L 옆에 있어요. L 옆에 세미콜론.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말 쓸 때 안녕하세요 문접 찍죠. 이거예요. 이거. 이 문장이 끝났다.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얘는 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는 콘솔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하이 1, 2, 3을 예상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죠?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알려줄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보세요. 메인점 자바 있죠? 메인점 자바예요. 5번째 줄이래요. 5번째 줄. 여기서 에러가 내용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세미콜론 expect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라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어디서 지금 빠졌는지도 알려주잖아요. 그럼 눈으로 쫓아가서 이거 안 썼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책으로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해결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돼야 돼요. 이게 1차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거 빼먹었다, 아니 또는 뭐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똑같이 위치는 5번째 줄인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unclosed string literal?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죠. 그러면 이때는 구글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새 탭 열고 나와요. 이런 거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찾고 나서 이게 문제였구나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덜 끝나서 그런 겁니다. 얘는 닫혀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장을 썼는데 쌍따옴표가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쌍따옴표는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문법이 있는 건데 그 문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를 그냥 옆에 앉혀놓은 문법 선생님 정도로 보셔도 돼요. 초반에 많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뭐라고 할 거예요. 얘는. 왜냐면 우리는 문법을 모르니까. 그죠? 초보자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이거예요. 에러? 근데 답이 여기 써있잖아요. 버전마다 뭐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에 이제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최대한 해석해서 뉘앙스 정도라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얘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왔다면 이거 저번에 이렇게 해결을 했었는데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번 보고 넘어가시면은 다음에 마주쳤을 때는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에서 숙련자로 가는 길이 이걸 보고서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언어 저랑 하셨던 분들은 초반에는 내용이 많이 겹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히 뭐 C 언어의 문법도 있는 거고 자바의 문법도 있는 거니까 문법 다시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용은 복습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메인 클래스였고요. 이게 뭐였어요? 메인 메서드였죠. 메인 메서드. 메인 클래스고 메인 메서드예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여기 써져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줄은 뭐라고요? 출력문이라고 해요. 출력문. 출력해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빠뜨려서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이에요. 보셔야 돼요. 모든 개발의 시작과 끝은 구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료를 얘는 줄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줄 거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알려줍니다. 얘는.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여기다가 적용을 잘 시켜서 해결을 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혼자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막 죽어라 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 세 가지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언급을 안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시고, 먼저 해결을 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는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갈 거니까 참고해서 해오셔야 합니다.